50년 결혼 생활을 스스로 끝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야. 황혼 이혼 후 그녀의 삶은 놀랍도록 화려하게 피어났습니다. 모두가 말렸지만 그녀는 누구보다 찬란하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김정희입니다. 올해 74세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저를 박 사장 마누라라고만 불렀어요. 50년이 넘도록 말이에요. 아침 6시면 일어나서 남편 밥을 차려주고 가게 나가는 남편을 배웅하고 온종일 집안일을 하다가 저녁엔 남편 가게 일까지 도와주었어요. 새 아이를 키우느라 제 시간이라는 건 없었죠. 아니, 제 시간이 뭔지도 몰랐어요. 야, 밥. 야, 옷. 야, 이것 좀 해. 남편은 제 이름을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야였고, 때로는 아예 말도 없이 턱짓으로 지시받는 존재였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돈 벌어다 주는 엄마였을 뿐이에요. 어느 순간부터는 거울을 보지 않게 되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거든요. 언제부터인지 화장도 안 하게 되었고, 새 옷도 사지 않게 되었어요. 제 생일이 언제인지도 잊어버렸어요. 아니, 잊어버린 게 아니라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으니까 저도 모른 척 했어요. 그렇게 50년을 살았어요. 김정희가 아닌 그냥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요. 그의 봄이었어요. 벚꽃이 피는 걸 보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꽃은 매년 피는데 나는 언제 한번 피어봤나 싶었거든요. 그날 밤 남편이 또 술 먹고 와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밥이 왜 이렇게 짜? 너는 50년을 살면서 밥도 제대로 못해. 음식이 식었잖아. 몇 시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 순간 뭔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50년 동안 꽁꽁 묶여있던 실이 끊어지는 것처럼요. 다음 날 저는 동사무소에 갔어요. 그리고 이혼 서류를 받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조용히 서류를 작성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했어요. 남편에게 서류를 내밀었을 때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혼?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야? 미쳤어? 미쳤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정신 차렸어요. 애들이 뭐라고 할 줄 알아? 애들 눈치 보느라 50년을 살았는데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아이들도 난리였어요. 엄마, 정신 차려. 그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한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 줄 알아? 그냥 참고 살아. 지금까지 잘 살았잖아.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잘 산 게 아니라 그냥 버틴 거예요. 이제부터가 제 인생이에요. 저는 74살이 아니라 오늘부터 34이에요. 제 마음이 그렇거든요. 이혼 서류에 도장이 찍히던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동사무소 직원이 축하드립니다라고 말했는데 정말 축하받을 일이었어요. 50년 만에 자유를 찾은 거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니 남편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거실 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50년간 함께 찍은 사진들, 아이들 돌잔치 사진,
여행 갔을 때 사진들까지. 그 자리엔 못 자국만 남아 있었어요. 내 사진은 다 치웠어. 내 물건들은 방에 있으니까 빨리 가져가. 남편은 쌀쌀맞게 말했어요. 방에 들어가니 제가 50년간 써온 물건들이 박스에 담겨 있었어요. 낡은 옷들, 몇 권의 책, 그리고 결혼할 때 친정에서 해준 이불 한 채. 그게 전부였어요. 제 이름이 새겨진 도장도, 제가 아끼던 찻잔도, 심지어 제가 직접 짠 스웨터들까지 모두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었어요.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제가 몰래 모아둔 일기장이 찢어져 있던 거예요. 결혼 전 20대에 쓰던 일기장이었는데 그때의 꿈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꿈, 예쁜 옷을 직접 만들어 입고 싶다는 소망들이요. 남편은 그것마저 없애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큰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이사는 언제 나갈 거야? 얼른 나가. 아빠가 너무 힘들어해. 둘째 딸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막내 아들은 받긴 했지만 차갑더라고요. 엄마, 왜 그렇게 하신 거야? 우리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며느리들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큰 며느리는 문자로 시어머니,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보냈어요. 둘째 며느리는 아예 제 번호를 차단했더라고요. 손자들도 할머니 왜 그래? 라며 피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루 만에 저는 가족도, 집도, 추억도 모든 걸 잃었어요. 부동산에 가서 원룸을 알아봤어요. 제 적금으로 구할 수 있는 곳은 역에서 멀고 오래된 원룸뿐이었어요. 10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처음으로 온전히 제 공간이었어요. 이사하던 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작은 트럭에 박스 몇 개와 이불 한 채가 전부였어요. 이사업체 아저씨가 혼자 사세요? 라고 물었을 때, 네, 혼자 살아요 라고 대답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신기했어요. 혼자 산다는 말을 해보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원룸에 들어서니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냉장고도, 세탁기도, 가스레인지도 없었어요. 그날 밤은 바닥에 이불만 깔고 잤어요. 50년 만에 바닥에서 잔 거예요. 첫날 밤이 가장 힘들었어요. 너무 조용했거든요. 50년간 누군가의 코 고는 소리, 뒤척이는 소리, 화장실 가는 소리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완전한 정적이 오히려 무서웠어요.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 갔어요. 74세의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는 게 서글펐지만 한편으로는 자유로웠어요. 누군가 뭘 사왔냐고 묻는 사람도 없고 돈 아깝게 뭘 사냐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원룸으로 돌아와서 전기포트로 물을 끓였어요. 그것도 처음이었어요. 50년간 가스레인지만 써봤거든요.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서 문득 웃음이 났어요. 74세에 처음 해보는 게 이렇게 많다니요. 라면을 먹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시원한 눈물이었어요. 마치 50년 동안 가슴 속에 꽁꽁 눌러놓았던 뭔가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아무도 빨리 먹어라고 재촉하지 않았고, 이런 걸 언제까지 먹을 거야 라고 핀잔 주지도 않았어요. 제가 먹고 싶은 만큼, 제가 원하는 속도로 먹을 수 있었어요. 라면을 다 먹고 나서 작은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밤바람이 들어왔어요. 50년 만에 제가 원해서 창문을 연 거예요. 춥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전기세 나온다고 화내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이게 자유구나. 그날 밤, 저는 평생 써본 적 없는 일기를 써봤어요. 편의점에서 산 연습장에 잉크가 거의 다 떨어진 볼펜으로요. 2023년 4월 15일 김정희의 첫 일기. 오늘부터 나는 김정희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김정희다. 74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살아본다. 무섭기도 하지만 설레기도 한다.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이 작은 방도, 이 조용한 시간도, 심지어 이 외로움마저도 내가 선택한 것이다. 내일은 뭘 하며 살까? 생각해보니 처음으로 내가 정할 수 있다. 신기하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우니 생각보다 편했어요. 아무도 제 잠을 방해하지 않았고, 아무도 제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50년 만에 제 의지로 잠들었어요. 언제 자고 싶은지도, 어떤 자세로 자고 싶은지도 모두 제가 정했어요. 그렇게 74세 김정희의 첫날 밤이 지나갔어요. 아침에 눈을 뜨니 햇살이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50년 만에 아무의 방해 없이 자연스럽게 깬 아침이었어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제가 잘한 선택이었다고. 원룸에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매일 같은 길을 걸었어요. 편의점, 마트, 은행,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곳들만 다녔죠. 그런데 매번 지나칠 때마다 유독 눈에 띄는 곳이 있었어요. 골목 모퉁이에 있는 작은 꽃집이었어요. 꽃이야기라는 예쁜 간판이 걸린 그 꽃집은 언제나 향기로웠어요. 입구에 놓인 화분들이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분홍색 장미, 하얀 백합, 노란 해바라기. 50년 동안 꽃을 사본 적이 없는 저였지만 그 아름다움 앞에서는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매일 그 앞을 지나면서 들어가 볼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꽃을 살 이유도 없었고 괜히 구경만 하고 나오면 민망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화요일 오후 꽃집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궁금해서 살짝 들여다보니 여러 사람들이 둘러앉아 꽃을 만지고 있었어요. 누군가 가르쳐 주는 것 같았고 모두들 즐거워 보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74세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문득 생각했어요. 이제 누가 뭐라고 하겠어?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다음 날 마침내 용기를 내서 꽃집 문을 열었어요. 종소리가 예쁘게 울렸어요. 어서 오세요. 30대 정도로 보이는 여자분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꽃집 사장님이었어요. 저, 혹시 어제 사람들이 꽃을 배우는 걸 봤는데 그런 수업 같은 거 있나요? 목소리가 작게 나왔어요. 괜히 부끄러웠거든요. 아, 플라워 클래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해요. 꽃꽂이 기초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배울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요? 꽃을 만져본 적도 거의 없고. 물론이죠.
나이는 전혀 상관없어요. 오히려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더 감각적인 작품을 만드시더라고요. 사장님의 따뜻한 말에 용기가 났어요. 그렇게 저는 생전 처음 꽃꽂이 수업을 신청했어요. 첫 수업 날, 저는 1시간 일찍 도착했어요. 너무 떨렸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는데 모두 저보다 젊어 보였어요. 40대, 50대, 저만 70대였어요. 괜히 왔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수업료를 냈으니 그냥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소영이에요. 오늘부터 함께 꽃꽂이를 배워보실 건데요. 선생님이 자기소개를 시작했어요. 젊고 예쁜 분이었어요. 꽃을 정말 사랑하는 게 눈빛에서 느껴졌어요. 자, 그럼 우리도 서로 인사해 볼까요? 한 명씩 자기소개를 시작했어요. 회사원, 주부, 대학생, 모두 각자의 이유로 꽃을 배우러 왔더라고요. 제 차례가 왔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김정희라고 합니다. 이제 막 혼자 살기 시작했는데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서 왔어요. 다들 따뜻하게 웃어주었어요. 나이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첫 수업은 기본적인 꽃 다루는 법부터 시작했어요. 가위를 쓰는 법, 꽃대를 자르는 법, 물을 주는 법. 모든 게 처음이었어요. 가위는 이렇게 비스듬히 잘라주세요. 그래야 물을 잘 흡수해요. 선생님이 옆에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가위질도 서툴렀어요. 50년 동안 요리만 해서 부엌칼은 능숙하게 쓸 수 있었지만 꽃가위는 달랐어요. 천천히 하세요. 처음엔 누구나 서툴러요. 옆에 앉은 40대 주부분이 격려해 주셨어요. 고마웠어요. 첫 작품은 간단한 꽃다발이었어요. 장미 3송이와 안개꽃으로 만드는 거였어요. 다른 분들은 금세 예쁘게 만들었는데 저만 엉성했어요. 꽃대는 들쭉날쭉하고 리본도 삐뚤삐뚤했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꽃을 만지고 있으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꽃의 부드러운 촉감, 은은한 향기, 싱싱한 생명력. 모든 게 새로웠어요. 50년 동안 이렇게 아름다운 걸 놓치고 살았다는 게 아까웠어요.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제 작품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정희 씨, 정말 감각이 좋으시네요. 첫 작품 치고는 너무 예뻐요.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칭찬하는 소리를 들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50년 동안 야, 엄마, 아줌마로만 불렸는데 정희 씨라고 불러주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집에 돌아와서 제가 만든 첫 꽃다발을 작은 꽃병에 꽂았어요. 휑한 원룸이 갑자기 환해졌어요. 꽃 한 송이가 주는 기쁨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그날 밤 일기에 썼어요. 오늘 처음으로 꽃을 배웠다. 서툴렀지만 행복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내 작품을 칭찬해 주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 줄 몰랐다. 74년을 살면서 이런 기쁨이 있었다니. 다음 주 화요일이 벌써 기다려진다. 꽃꽂이 수업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매주 화요일이 제일 기다려지는 날이 되었어요. 처음엔 서툴렀던 손놀림도 점점 능숙해졌고
꽃 이름도 하나씩 외우게 되었어요. 장미, 백합, 카네이션, 거베라. 꽃마다 다른 성격과 특징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더 중요한 건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74세에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용기가 생겼어요. 어느 날 꽃집에서 패션 잡지를 보고 있는 젊은 여자분을 봤어요. 잡지 속 모델들의 옷을 보면서 이런 옷은 어떻게 디자인하는 걸까? 라고 중얼거리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20대 때의 제가 떠올랐어요. 결혼 전 저는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어요. 예쁜 옷을 직접 디자인해서 사람들이 입는 걸 보는 게 꿈이었거든요. 하지만 결혼하면서 그 꿈은 묻어버렸어요. 남편이 여자가 무슨 일이냐, 집안일만 잘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서랍을 뒤졌어요. 혹시 옛날 스케치북이 남아있나 해서요. 다행히 찢어지고 낡긴 했지만 20대에 그린 옷 디자인 스케치들이 몇 장 남아 있었어요. 그걸 보니 가슴이 뛰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라도 다시 해보자. 다음 날 저는 동네 도서관에 갔어요. 50년 만에 가는 도서관이었어요. 패션 디자인 관련 책들을 찾아봤어요. 세상이 참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컴퓨터로 디자인을 한다는 것도 신기했고,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들도 저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책을 몇 권 빌려와서 매일 조금씩 읽었어요. 모르는 용어들도 많았지만 인터넷으로 찾아보면서 하나씩 배워갔어요. 74세에 인터넷 검색을 배우는 것도 신기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꽃꽂이 수업에서 만난 은희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정희 씨, 요즘 뭔가 달라 보이세요.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요? 요즘 새로운 걸 배우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정희 씨 보면 저도 용기가 나요. 저도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 볼까 해요. 제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준다니 신기했어요. 그동안은 누군가에게 짐만 되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패션 디자인 공부를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저는 또 다른 도전을 해보기로 했어요. 바로 화장이었어요. 50년 동안 화장이라고는 명절 때 파우더 바르는 게 전부였어요. 남편이 화장하면 위험해 보인다고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화장품을 사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제가 예뻐지고 싶으면 예뻐지면 되는 거였어요. 용기를 내서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 갔어요. 너무 오랜만이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참을 서성이다가 젊은 직원분에게 말을 걸었어요. 저 화장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뭐부터 사야 할까요? 어머니, 화장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멋지시네요. 직원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상하게 보거나 귀찮아하지 않았어요. 기초 화장품부터 시작해 보실까요? 어머니 피부가 정말 좋으세요. 이 색깔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그분이 여러 가지를 발라주면서 설명해 줬어요. 파운데이션, 블러셔, 립스틱. 5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종류도 많고 기능도 좋아졌더라고요. 거울을 보니 낯선 제가 있었어요. 아니, 낯설지만 반가운 제가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숨어있던 김정희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정말 젊어 보이세요. 원래 미인이셨을 거예요. 직원분의 말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50년 만에 들어보는 칭찬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 앞에 한참 앉아 있었어요. 화장한 제 모습이 신기했어요. 주름은 여전했지만 뭔가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눈빛도 예전보다 반짝이는 것 같았고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화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툴러서 삐뚤삐뚤했지만 점점 늘었어요. 유튜브로 화장법을 배우기도 했어요. 74세에 유튜브를 본다는 것도 신기했지만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꼿꼿이 수업에 화장하고 가니 사람들이 놀랐어요. 정희 씨, 오늘 특별히 더 예쁘세요. 화장법 어디서 배우셨어요? 저도 가르쳐 주세요. 사람들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게 좋았어요. 50년 동안 투명인간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저를 봐주었어요. 어느 날 꼿꼿이 작품을 만들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디자인한 옷을 입고 내가 꽂은 꽃을 들고 있다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든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언젠가는 제가 디자인한 옷을 직접 만들어 입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꽂은 꽃을 들고 어디든 당당하게 걸어 다니고 싶었어요. 그날 밤 일기에 썼어요. 오늘 화장을 하고 거울을 보니 처음으로 제 자신이 예뻐 보였다. 74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다. 꼿꼿이도 패션 디자인 공부도 화장도 모든 게 새롭고 즐겁다. 이제야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 것 같다. 김정희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50년 동안 잃어버렸던 저를 하나씩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이 너무도 즐거웠어요. 어느 날 꽃집 사장님이 제안하셨어요. 정희 씨, 인스타그램 해보세요. 요즘 어르신들도 많이 하시던데 정희 씨 꼿꼿이 작품들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이 뭔지도 모르는 저였지만 젊은 직원이 도와줘서 계정을 만들었어요. 이름은 라일락 정희로 했어요. 라일락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거든요. 처음엔 제 꼿꼿이 작품 사진만 올렸어요. 그런데 점점 제 일상도 올리게 되었어요. 화장한 모습, 예쁜 옷 입은 모습, 혼자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모습까지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멋지세요. 저도 나이 들면 이렇게 살고 싶어요. 용기를 얻어갑니다. 처음엔 웃었어요. 나이 들어서 쇼윈도 노나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게시물을 보고 힘을 얻는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저도 더 정성껏 올리게 되었어요. 2달 만에 팔로워가 3만 명이 되었어요. 지역 방송에서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어요. 작은 브랜드에서 콜라보 제안도 왔어요. 꽃과 패션을 접목한 제만의 스타일이 주목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해 7월의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문화센터 플라워 클래스에 갔는데 교실 맨 뒤쪽에 처음 보는 남성분이 앉아 계셨어요. 머리가 반백이고 깔끔하게 다린 셔츠를 입으신 분이었죠. 선생님이 소개해 주셨어요. 오늘부터 함께 하실 한상우 씨입니다. 67세라고 하셨어요. 저보다 7살 어린 분이었죠. 이혼 후 새로운 취미를 찾아 꽃꽂이를 배우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처음 몇 주는 안녕하세요. 인사만 나누고 말았어요. 상우 씨는 과묵하신 분 같았거든요. 하지만 꽃을 다루는 손길을 보면서 묘한 매력을 느꼈어요. 남성치고는 손이 참 섬세하고 부드러우셨어요. 장미 가시에 찔려도 꾹 참으시면서 꽃대를 다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수업 중에 제가 물통을 엎지르는 바람에 바닥이 온통 물바다가 되었어요. 당황하고 있는데 상우 씨가 조용히 다가와서 걸레로 닦아주셨어요. 괜찮으세요? 다치신 건 아니죠? 목소리가 참 따뜻했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상우 씨는 40년간 공무원으로 일하시다가 작년에 정년 퇴직하셨대요. 부인과는 5년 전에 이혼하셨고 자녀들은 모두 외국에 살고 있다고 하셨어요. 저와 비슷한 처지였죠. 정희 씨 인스타그램 가끔 봐요. 용기가 대단하세요. 상우 씨가 제 인스타그램을 본다고 하시는 게 신기했어요. 67세 남성이 인스타그램을 한다는 것도, 제 일상을 지켜본다는 것도요. 어느 날 8월의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상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정희 씨,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까요? 혼자 마시기엔 너무 좋은 날씨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50년 만에 남자분이 커피를 사주겠다고 하시는 거였으니까요. 문화센터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았어요. 상우 씨는 아메리카노, 저는 카페라떼를 주문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정희 씨를 보면서 용기를 많이 얻어요.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혼하고 나서 매일 똑같은 하루의 반복이었는데 정희 씨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말을 들으니 뭉클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상우 씨도 분명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이후로 상우 씨와 저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수업이 끝나면 함께 커피를 마시고 주말에는 가끔 꽃시장에도 함께 갔어요. 상우 씨가 저를 정희 씨라고 불러주실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50년 동안 누구도 제 이름을 제대로 불러준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야, 아이들은 엄마, 동네 사람들은 아줌마. 정희라는 제 이름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요. 9월이 되자 상우 씨와 저는 일주일에 3번은 만나게 되었어요. 화요일 플라워 클래스, 목요일 꽃시장 나들이, 일요일 전시회나 공원 산책. 그렇게 만나는 시간들이 모두 소중했어요. 상우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했어요. 꽃을 다듬으면서도, 조용히 앉아 차를 마시면서도, 그냥 말없이 걸으면서도 자연스럽고 행복했어요. 젊은 시절의 그 들뜨고 불안한 감정과는 달랐죠. 잔잔하고 깊은 행복이었어요. 10월의 어느 가을날, 우리는 올림픽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노란 은행잎이 떨어지는 길을 천천히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정희 씨, 요즘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돼요. 오늘은 무슨 재미있는 일이 있을까? 정희 씨는 뭐 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우 씨의 고백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정희 씨 만나고 나서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꽃도 더 예쁘고,
하늘도 더 파랗게 보이고 매일이 선물 같아요. 벤치에 앉아 쉬면서 상우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정희 씨, 당신 덕분에 매일이 예쁜 날이에요. 67년 살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에요.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도 그래요, 상우 씨. 74년을 살았지만 이렇게 행복한 적은 없었어요. 상우 씨 만나고 나서 제가 누군지 알게 된 것 같아요. 상우 씨가 살며시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모든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정희 씨, 우리가 지금껏 기다려온 인생이 있다면 그게 바로 지금 아닐까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우리의 진짜 시작이에요. 저는 눈물 대신 웃었어요. 맞아요. 74년을 살면서 진짜 행복이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젊은 시절의 사랑은 소유하고 싶고, 질투하고 불안했어요. 하지만 지금의 사랑은 달랐어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함께 있으면 평안하고, 헤어져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 상우 씨와 손을 잡았다. 74세에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만났다. 늦었다고? 아니다. 지금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시간이다. 상우 씨와의 만남이 알려지면서 제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급격히 늘어났어요. 5만 명에서 시작해서 8만, 9만, 이제는 12만 명이 넘었어요. 매일 수백 개의 댓글과 메시지가 달려요. 대부분이 응원 메시지였지만 제 상황과 비슷한 분들의 고민을 담은 메시지들이 특히 많았어요. 정희님, 저는 올해 62세입니다. 남편과 함께 살지만 대화도 없고 서로에게 관심도 없어요. 정희님처럼 용기를 내고 싶은데 무서워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정희님 보면서 용기를 얻어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도 각자의 인생을 살아보기로 했어요. 감사해요. 68세 할머니인데 손자들이 정희님 팬이에요. 할머니도 인스타그램 하라고 자꾸 그래서 시작했어요. 늦었지만 새로운 도전해 볼게요. 이런 메시지들을 볼 때마다 제가 잘했구나 싶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라도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어느 날 한 방송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무서웠지만 더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드릴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촬영하면서 옛날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20대의 저, 신부 때의 저, 아이를 키우던 삼촌 40대의 저. 모든 사진 속에 제가 똑같이 우울해 보였어요. 눈에 생기가 없었죠. 하지만 지금의 제 사진은 달랐어요.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이 반짝였어요.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후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처음엔 떨렸지만 상우 씨가 용기를 주셨어요. 정희 씨 이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꼭 해보세요. 첫 강연은 대구의 한 문화센터에서였어요. 늦게 피는 꽃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했죠. 200명 정도 올 거라고 했는데 500명 넘게 와서 자리가 모자랄 정도였어요.
대부분 50대 이상 여성분들이었지만 2030대 젊은 분들도 적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라일락 정의 김정희입니다. 제 소개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50년 동안 저는 제가 누군지 몰랐어요. 남의 아내, 남의 엄마로만 살았거든요. 하지만 74세에 비로소 진짜 저를 찾았어요. 늦었다고요? 아니에요. 지금이 바로 저희 진짜 시작이에요. 강연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다가와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도 60세인데 아직도 남편 눈치만 보며 살고 있어요. 정희님 보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제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요. 제 어머니가 정희님 같은 상황이에요. 어머니께 이 강연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네요. 저도 새로운 도전을 해봐야겠어요. 그때부터 매월 23차례씩 전국을 다니며 강연하게 되었어요. 부산, 광주, 전주, 강릉. 어디를 가든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강연할 때마다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언제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시작할 용기가 있느냐예요. 74세에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제가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저는 75세가 되었어요. 상우 씨와는 결혼하지 않고 연인으로 지내고 있어요. 서로 각자의 집에서 살면서 함께 하고 싶을 때 만나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50년간의 결혼 생활로 충분히 배웠거든요. 사랑한다고 해서 반드시 함께 살 필요는 없다는 걸요. 상우 씨도 같은 생각이세요. 우리 나이에 새로운 생활 패턴을 만들기보다는 각자의 자유를 지키면서 사랑하는 게 더 아름답지 않을까요? 일주일에 34번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요. 월요일엔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화요일엔 플라워 클래스, 목요일엔 영화나 전시회, 일요일엔 산책이나 드라이브를 해요. 각자의 시간도 충분히 가져요. 아이들과도 다시 연락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특히 큰아들은 제가 이혼한 것을 못마땅해 했거든요. 엄마, 나이 들어서 왜 그런 짓을 해요? 창피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도 변했어요.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안심하는 것 같아요. 며느리들도 처음엔 걱정했지만 지금은 응원해줘요. 어머니, 요즘 정말 예뻐지셨어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손자들은 할머니가 인스타그램 스타라며 자랑스러워해요. 할머니, 우리 친구들이 할머니 인스타그램 다 봐요. 할머니가 제일 쿨한 할머니래요. 옛 남편도 가끔 연락해요. 미안하다고, 다시 시작하자고 말하지만 저는 웃으며 거절해요. 고생 많았어. 이제 각자 잘 살아보자. 그분도 이제 혼자 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깨달으신 것 같아요. 빨래, 청소, 요리, 살림살이. 모든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막상 혼자 하려니 얼마나 힘든지 아셨겠죠. 올해 봄엔 제가 운영하는 작은 꽃집도 문을 열었어요. 라일락 정의의 꽃 이야기라는 이름으로요. 집 근처 작은 상가 1층에 10평 남짓한 공간이에요. 큰 돈벌이가 목적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매일 새로운 손님들이 와서 제 이야기를 듣고 가세요.
저처럼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희 언니, 저도 60세인데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꽃집 하는 거 어려워요? 저도 해보고 싶은데. 이런 분들께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작이 반이에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우리 나이에 뭘 잃을 게 있어요? 꽃집에는 상우 씨도 자주 와요. 손님들한테 꽃꽂이 가르쳐 주기도 하고 무거운 화분 옮기는 일도 도와주세요. 우리를 보는 손님들이 정말 보기 좋다. 우리도 저렇게 늙고 싶다고 말씀해 주세요.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이제 15만 명이 넘었어요. 매일 새로운 분들이 팔로우해 주시고 댓글로 안부도 물어봐 주세요. 제가 올리는 일상 사진들, 꽃집 풍경, 상우 씨와의 데이트 사진을 보고 힘을 얻는다고 하세요. 요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저녁 무렵이에요. 꽃집 문을 닫고 상우 씨와 함께 한강변을 걸으면서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죠. 노을이 질 때 강물에 비치는 빛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고 중얼거려요. 정희 씨, 우리 참 잘했죠? 그럼요. 우리가 최고예요. 75세의 제가 25세 때보다 더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진짜 저를 찾았으니까요.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제가 아름다워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봅니다.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은 더 반짝여요. 75세의 제가 25세 때보다 더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진짜 저를 찾았으니까요. 50년의 결혼 생활을 접고 시작한 제 인생. 그 안에는 억울함도, 상처도, 눈물도 있었어요. 가족들의 반대도 있었고, 세상의 시선도 차가웠어요. 하지만 진짜 저로 사는 삶의 달콤함은 그 어떤 청춘보다 뜨거웠어요. 이름조차 잊혔던 여자는 이제 모두가 사랑하고 닮고 싶어 하는 라일락 정의로 다시 태어났어요.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제게 용기를 얻는다고 말해줘요. 제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상우 씨와의 사랑도 계속되고 있어요. 젊은 시절의 그 격정적인 사랑과는 다르지만 더 깊고 따뜻한 사랑이에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함께여도 혼자여도 행복한 그런 사랑이요. 꽃집도 잘 되고 있어요. 매일 새로운 분들이 와서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어 가세요. 전국 강연도 계속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는 걸 보면 보람을 느껴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당신의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용기예요. 저는 74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인스타그램도, 사랑도, 사업도 모든 게 새로웠어요. 무서웠지만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왜 진작 시작하지 않았나 후회될 정도였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50대든 60대든 70대든 상관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순간이니까요. 늦게 피는 꽃이 가장 향기로우니까요. 75세, 김정희의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진짜 인생도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더 재미있는 사연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